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7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가 가자 지역 전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투가 주로 시가전이고 건물과 땅굴을 둘러싼 근접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조갑제 TV에 동영상 10분짜리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IDF, 즉 이스라엘 국방군이 발표한, 그들이 공개한 11분짜리 총격전 상황인데 꼭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격을 하는 걸 보면은 조준 사격이라기보다는 지향 사격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쪽 방향을 통해서 거의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전투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시에서 작전 중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이스라엘 남자를 하마스 요원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은 진상을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자시 세베아이에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군은 비상경계 상태였습니다. 그 며칠 전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의 정예부대 골라니 여단 소속 군인들이 하마스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5명의 장교를 포함한 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군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 전사자가 합쳐서 한 110명쯤 됩니다. 이 9명의 전사자 중에 5명은 대령, 중령, 소령 둘, 그리고 대위였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순찰 중이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셔츠를 입지 않은 세 남자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작대기에 옷을 걸고 나왔는데 한 이스라엘 병사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발포를 해가지고 바로 2사람을 죽이고 1명은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어 말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대대장이 사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상자가 건물에서 다시 나오자 한 이스라엘 군인이 또 그를 쏘아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새 시신을 갖고 돌아가서 신원을 확인했더니 이들이 지난 10월 7일 키부츠에서,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사람임을 확인한 겁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견딜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 요원들이 비무장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발포를 유도하는 수가 있다면서 인질 5인 사살 직후에 그곳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건물과 땅굴을 둘러싸고 근접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초긴장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으니 인기척만 나도 총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붙어 있는 그 전투 상황을 보면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디캠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스라엘 군인이 모퉁이를 딱 도는데 바로 하마스 요원과 막 부딪혀가지고 서브 영화식으로 먼저 총격을 해가지고 하마스 요원을 현장에서
벌집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싸우니까 방 하나하나, 한 층 하나하나가 그냥 전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와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약 120명의 인질이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살된 세 사람은 이스라엘 청년들로 보이는데 이들은 자력으로 탈출했거나 하마스가 붙들고 있다가 버려놓고 달아난 경우일 겁니다. 참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살 수 있는 찬스가 생겼는데 바로 이스라엘 군 총에 죽었으니까 이 가족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편 뉴욕타임스는 오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하마스 계열 회사가 중동에서 활동하면서 수억 달러를 벌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가지고 2018년에 네타냐후 수장에게 보고했으나 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사드 팀은 이 돈이 무기를 사들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았지만은 네타냐후 수장은 오히려 카타르가 가자의 하마스 당국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큰 돈을 만지게 되면은 가자의 통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테러에선 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이런 돈으로 무장을 강화해가지고 지난 10월 7일 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실패는 이 재앙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렌드리 파이어라고 부르는 즉 아군끼리 사격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뭐 전쟁마다 다 다른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사자 2%, 많을 경우에는 한 20%가 된다고 합니다. 6.25 때도 수많은 이 5인 사격 또는 오폭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경북 청송군의 어느 마을에서도 오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6살이었는데 유엔군 전투기가 인민군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마을을 폭격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한국의 마을은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우리 집은 불타고 한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유명한 오폭 사건으로는 7월 초에 미군과 한국군이 탄 기차를 호주 전투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한 700명이 죽고 다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호주 전투기는 어떤 정보를 받았냐면은 그 지역에는 미군과 한국군은 없다.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그건 북한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 공군이 조금 더 출동한 호주 무스탕 편대에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공격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대의 무스탕기가 기차를 폭격해가지고 약 700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죽고 다친 적이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는 그보다 훨씬 더 오인 사격을 하기가 좋습니다. 또 하마스가 이게 교회, 모스크, 학교를 군사시설로 이용하고 그 밑에 땅굴을 파놓고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또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질이 모처럼 탈출을 했다가 아군 손에 사살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기에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경우지, 지금 가자 지구에서 사살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마스 요원을 뺀 순수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 아무도 신원 확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뭐 묻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